네, 즐거운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아이템 제목은 박순애 교육부총리 오늘 잦은 사퇴 가닥입니다.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그리고 외고 폐지 검토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박 부총리가 네. 이르면 오늘 잦은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 한 달여 만이고요. 이 학제 개편 발표를 한 지 고작 열흘 만입니다. 사실 취임 전부터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그리고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쓸렸고요. 이어서 이번 학제 개편 잡음까지 더해지면서 잦은 사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박순애 이 교육부총리가 사퇴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주말을 지나면서 좀 솔솔 좀 흘러나오긴 했었어요, 진즉에. 네. 오늘 오전에도 이 부처 합동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도 박 장관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차관이 대신 참석하면서 계속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난 4일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난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보고 오실까요? 알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자율방역 체계 네, 부총리께서는 서울 일정 관계로 이사하시겠습니다. 질문 안 받으시나요? 부총리 질문 받으시죠? 질문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도 만나서 여론 실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제 개편안 공론화 안 되면 사퇴하실 용이 있으신가요? 논란이 되는데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쉬시고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말씀하시나요? 언제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저렇게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면서 자리로 옮기다가 신발이 벗겨지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후로 박 부총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일단 내일 교육위 전체 회의가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집중 포화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오늘 중으로 박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교육부는 일단 사퇴서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이 내일 교육위 준비를 바쁘게 하고 있어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 공개 소통을 예정 중이다. 그리고 일정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박 장관의 거취 관련해선 들은 게 없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네, 지금 이 박 부총리의 거취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준일 대표님, 예. 이게 이 거취가 본인이 결정하면 잦은 사퇴고요. 대통령이 결정하면 경질입니다. 기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예전에 장관들 네. 후보자 있을 때도 장관 후보자가 무리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본인이 잦은 사퇴를 했지만은 그건 사실상 경질, 후보 지명 철회죠. 그러니까 네. 후보자 시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건 네. 인사권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질이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임명한 지 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사과까지 수반이 돼야 되는 약간 그런 거니까 네. 잦은 사퇴로 모양새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로 박순애 장관이 잦은 사퇴를 할 마음이 있느냐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난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이런데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사실상 경제에 냈듯 하다가 오늘 자진 사퇴할 듯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교육부 지금 보도 나온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자진 사퇴에 대해서 아직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대통령의 뜻이냐 아마 교육부 장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진 사퇴할 듯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이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냐라면서 의중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 일 수도 있다. 예, 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은 이 정도 나오면 바로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인적 쇄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지금 국정 쇄신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도 인사 교체가 안 되고 아무도 교체가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누군가 해야 된다라면은 그게 박순애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류가 여권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일단 교육부 쪽에선 얘기하기를 우린 그런 거 없다. 내일 국회 출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잦은 사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수아 기자, 이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서 좀
자진 사퇴나 경질 이런 비슷한 좀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얘기를 네, 했어요. 이 출근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박근혜 장관 자진사퇴 얘기도 나오고 제주어도 지금 20% 하락세이신데 인적쇄신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바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애초 이 휴가 이후 인적 쇄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네. 휴가 기간에 학제 개편 논란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경질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야당은 이참에 박 장관, 그러니까 부총리뿐만 아니라 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홍근 대표 얘기도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휴가는 끝났지만 국민의 염려와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쉬는 동안 나라는 더 시끄러웠습니다.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나 식물장관, 투명 강요로 전락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당시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야당의 비판도 굉장히 좀 거센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 근데 윤용걸 대표님, 네. 이 필요한 조치를 하면 그러니까 뭐 경질을 하든 아니면 뭐 자진 사퇴 형식이 되든지 간에 하면 그럼 교육부총리 자리는 또 공석이 되는 건데 사실 박순애 부총리도 겨우겨우 앉혔거든요. 이 공석되면 여길 또 어떻게 채우나 싶기도 합니다. 뭐 그게 계속 좀 문제가 되겠죠. 저는요. 사람은 누가 바꾸더라도 네. 별로 차이는 안 나리라고 봅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교육을 모르는 사람에다가 차관도 모르는 사람이죠. 기재부 국무조정실 차관 뭐 다 출신이죠. 네. 대통령실의 그 사회수석 여기는 연금 복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총리 중심으로 내각을 운영하라고 했으면은 네. 박순애 그 교육부 장관이 총리하고 전에 1차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좀 걸러서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얘기했으면 아마 좀 일 처리가 좀 더 수월했을 거예요. 네. 그냥 대통령한테 가서 갑자기 보고하니까 대통령은 그래 알아서 해봐. 그러다 보니까 이 참사가 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게 일 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이 방향 자체는 저는 나쁘게 안 봐요. 예를 들면 만 5세 학제 개편한 네. 5세 뭐 선진국에서 다 하잖아요. 선진국에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5살 때 킨더가르텐이라고 해서 네. 학교 가기 전에 그 유치원 과정을 학교에서 하잖아요. 네네. 주로 노는 과정이죠. 그게 좋게 보면은 국가에서 유아 교육을 더 많이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이게 좋게 포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실시한다고 하니까 공론화 과정 없이 또 유치원 경영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초등학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맞벌이 부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대책이 없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일 머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불쑥불쑥 장관은 저는 뭐 경질이냐 자진 사퇴냐 분명히 바꾸긴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 바꾸는 게 다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지금 비어 있고 다 비어 있는데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좀 여건을 만들고 전문가를 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구조가 문제다. 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 복지부를 또 같이 말씀을 해주셨죠.
유호정 기자. 사실 복지부는 뭐 진즉부터 계속 공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복지부 장관 자리가 80일 넘게 공석인 상황입니다. 네. 이 정우영, 김승희 후보자 2명이 낙마를 하면서 네. 세 번째 낙마는 없도록 하겠다라는 위기감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적임자 찾기가 쉽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의사랑 정치인 출신이 낙마를 했으니 비교적 당파성이 적고 좀 리스크가 적은 공무원 출신, 그러니까 내부 승진으로 임명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곤 하는데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코로나19 재유행도 있고 지금 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 인선을 매듭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글쎄요,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관 자질보다 문제 없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건데 지금 복지부가 코로나 뭐 이번 주가 정점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연금 개혁은 대체 언제 하나 싶기도 하고 싶은데 이 복지부 장관 빈자리 3달 가까이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복지부 장관이 비어 있는 거를 모르시고 있는 국민도 많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아니, 왜냐하면 아무도 뭐 일을 안 하니까요,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문제인데 네. 모든 뭐 올스톱돼 있잖아요. 연금 개혁 얘기도 올스톱돼 그렇죠. 있고 사실은 질병관리청장이 나와서 많이 브리핑을 하는데 뭐 지금 각자 도생 정부냐 뭐 이런 비판도 막 나오고 있고 그 정부의 어떤 방역 대책에 대한 불신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대본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이제 수장이고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그쵸. 이 라인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윤영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지금 왜 사람이 없다, 뭐 청문회 통과하는 게 어렵냐라고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냐면은 자기들 사람에서만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립적인 인사, 정치권에 줄 안 된 인사 충분히 전문가들 많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의료 쪽이든 아니면은 재정 쪽, 뭐든 복지 쪽이든 어느 쪽이든 찾아서 하면 되거든요.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네. 굳이 우리하고 코드를 맞는 인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의 전환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정치권에 주된 인사가 아니라 네. 대통령 친구였죠. 처음에는. 네. 두 번째는 정당 사람이었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중립적인 인사. 전문가를 딱 앉히는 순간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한다라면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전문가 중심으로 한번 진용을 꾸려서 국정의 기조의 전환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니 개각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이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장관 자리 공석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장관 자리 말고 대통령실에 또 공석이 생겼습니다. 유호정 기자, 어제 좀 갑작스러웠어요. 안보실 2차장이 사표를 냈어요. 네, 그리고 그 사표가 휴가 중에 수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인호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데요. 대통령실이 밝힌 사직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 건강 악화입니다. 이 안보실 2차장은 사실상 24시간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 만큼 건강 문제로 안보 관리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본인의 뜻이 강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3주 전에 사표를 냈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실 수석급 비서관이 물러난 건 이번 정부 들어와선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이 때문에 뭐 비위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건강 문제 말고 다른 이유는 없다라면서 국가 안보에 헌신한 노병의 명예를 지켜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국 신설 문제가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도 좀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상한 대로 뭐 윤 후보자의 개인 문제보다는 네. 지난 2월에 출범한 경찰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네. 여기에 맞물려서 지난달에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총경의 징계 문제 그리고 경찰대 개혁 방안도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고요. 또 네. 민주당은 또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을 둘러싼 밀고 특채 의혹도 거론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 주요 발언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경찰의 인사나 관리나 통제를 해오던 것을 제대로 양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경찰국 신설이. 네, 저도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찰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법적 아마 의견이 갈리는 이거는 것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법조문대로 해석해 보면. 사실상 경찰대 출신이 경찰을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고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지적 주신 대로 저희 경찰은 여타 어느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정 조직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같이 지금 현재 올 연말부터 시행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다만 그 안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경찰국의 국장으로 김순호 국장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녹화 과정을 통해서 이 뿌락지 활동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 임명에 대해서는 저도 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추천하셨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알고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알게 됐으면 그 인사가 잘 됐다 못 됐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바로 저 영상이 지금 현재 이 진행되고 있는 이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호정 기자, 프락치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 수십 년 전 김 국장의 경찰 입문 경위를 둘러싼 의혹인데요. 이 시계를 1989년으로 돌려보면은 네. 당시에 이제 경찰에 임용이 되는데 그 바로 1년 전에 김 네. 국장이 노동운동단체인 인노에 가입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듬해 치안본부가 인노회 회원들을 좀 줄줄이 검거를 하고 네. 노태우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회원 15명을 구속시키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김 국장이 검거되지 않았고 당시에 갑자기 잠적을 했다가 네. 그 다음에 바로 경찰에 임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동료들을 밀고 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특채 임명된 거 아니냐라는 네. 게 당시 노동단체 회원들의 주장인 상황인데요. 네. 김 국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소설 같은 말이라면서 이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이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들으신 것처럼 30년 전 개인 일이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뭐 이 프락치 논란이 또 마침 또 경찰국장, 초대 경찰국장, 그러니까 경찰 조직에서는 프락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 것, 사실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초대 경찰국장이 실제로 임용이 될 때 뭐 프락치 아니었냐라는 지금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경찰국장이 새로 신설된 자리인데 네. 뭐 경찰에 대해서 통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돼 있죠. 사실 뭐 국장은 이사관급이니까 그냥 정부에서 발령 내면 나는 거니까 뭐 국회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된 건데 그 뭐 특채가 돼서 뭐 고속 승진했다 하는데 제가 그 시절에 제가 전투 경찰이 있었거든요. 어머, 그래서 네. 좀 알아요. 근데 네. 그때 경장으로 특채가 됐대요. 근데 경장은 그 시절에 군 뭐 하사 중사들이 경장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전투 경찰 말단 네. 그 순경으로 갔거든요. 네네. 근데 순경이나 경장이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처럼 공무원 하려고 막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 시험 보는 시대가 아니라 경찰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그래서 엄청난 뭐 뿌락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게 엄청난 뭐 줄 타고 온 건 아니다. 좋은 자리를 받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뿌락지도 많고 뭐 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정보원도 많고 네. 예를 들면 전투 경찰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갔거든요. 네. 뭐 전투 경찰 갔는데 사복 입혀서 또 대학교 가서 정보 얻으라고 하고 또 노동단체도 많이 가고 그랬던 또 시절. 학생들은 또 위장 취업해서 또 기업도 또 많이 가고 그때는 네. 이 뿌락지 이중첩자들의 교류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활발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진상은 뭐 저는 뭐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 시절에 예를 들면 뭐 유시민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뭐 그때 뭐 배신했느니 뭐니 하는데 사실 진상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절에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았다. 다만 이제 경찰 초대 국장이 저런 뿌락지 논란이 있는 거는 좀 진상을 좀 더 밝힐 필요는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진상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새로운 소식을 알았습니다. 이윤 대표님이 전투 경찰 출신이셨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